삶을 다른 각도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꽤 재밌다. 지루한 게 이제 지루한 게 아닌 게 된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부터 몰입하는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지속해 나가는 힘이 없어요. 외부 평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할 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부 시선 신경 쓰다가 인생이 거기서 멈춰버려요. 남들이 규정 지어놓은 그 수준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내부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재설정이 가능하고 자기의 그릇을 스스로 넓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원장입니다. 우리가 계단 오르기를 하고 책 읽기를 하고 꾸준히 뭔가를 지속을 했을 때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 속에서 삶의 의미가 발생을 하고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자기 효용감, 그리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삶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지속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진입을 처음 했으니까 이것 봐라, 뭔가 재밌는데, 뭔가 좀 달라지는데 좋은 감각을 받고 여기 뭔가가 있어, 이걸 계속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구간이 있어요. 맨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달라지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 똑같은 것 같아. 맨날 하는데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지루한 것 같아. 그러면 또 스물스물 의문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맞는 길인가? 계속 반복을 하면 거기서 무조건 질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이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질서가 발생하는 영역을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했는데 저한테 제일 와닿는 단어는 뭐냐면 칙센트미아이라는 사람이 쓴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내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을 꾸준히 했을 때 발생하는 몰입의 단계. 국내 황롱문 교수님도 수학 문제를 계속 풀거나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깊이 몰두했을 때 결국에는 그 몰두 자체만 남고 나머지 게 다 사라지는 그런 영역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몰입이고, 몰입이라는 단어 한자잖아요. 칙센트미아이는 이걸 플로우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한 몰입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수학 공부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운동 얘기가 나서 말인데 반복적으로 운동을 깊이 연습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이 몰입의 경험을 얘기를 해요. 운동 그 자체만 남는 그 순간이 온다. 트로피도 관심이 없고 1등도 관심이 없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자신만 남는다. 나머지는 모든 게 사라지고 그 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만 남는다. 몰두 속에 있을 때는 시간이 금방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반복을 하고 지속을 하고 세밀하게 계속 파고들다 보면 몰입의 경지에 누구든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도자기를 빚는 도공도 계속 반복되게 도자기를 만들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겠죠. 몰입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다도 차를 따르는 그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해도 단순한 것 같지만 그 행위 자체가 몰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일본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중국에서도 있어요. 다도 하나만으로도 몰입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일반인들은 왜 몰입의 경지에 쉽게 들어가지 못할까? 삶에서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몰입. 이 행위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뛰어난 운동선수나 황롱문 교수님처럼 집중을 해서 하나의 문제에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왜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대부분 어떤 구간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질서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할 때 가장 큰 장벽이 지루함이에요. 지루함. 처음에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다가 나중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을 때 이건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단순한 행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자꾸 이탈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저 역시도 제가 몰입을 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삶에서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독서에서 많이 느끼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계단 오르기에도 느끼고 삶의 곳곳에서 저는 몰입을 경험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제가 카약을 할 때 꾸준히 하는 거라고는 2시간 동안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똑같은 동작을 2시간 동안 합니다. 중간에 물 한 모금 먹고
처음에는 모르는 동작을 배우니까 좀 재밌죠. 그리고 조금 향상되는 느낌을 받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별 발전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 발전이 없는 구간에서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더 빨라질 수 있을까? 자세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 이쯤에서 만족을 할까? 혹은 내가 선수가 될 것도 아닌데 더 자세를 개선시키고 속도가 더 빨라져서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루한 구간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이 구간이 사실 가장 큰 장벽이자 사실상 몰입으로 들어가는 문 같은 거예요. 이 구간에 대한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한 분이 있어요. 조지 레너드가 쓴 마스터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책이에요. 방금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거 절판이 됐다는데 출판사에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인쇄가 가능한지. 되게 좋은 책인데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책이에요. 아주 훌륭하고 이 지루함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은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느꼈던 그 부분을 이분이 글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일단 이 책을 못 구할 수도 있지만 제가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지 레너드라는 사람은 40 후반에 어쩌다가 합기도를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합기도를 배우다 보니까 어떤 수련을 하는 그런 데서 경험을 해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가장 기초적인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요. 끊임없이. 발차기를 계속 한다거나 1000번, 10,000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차기를 완성해 나간다.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거. 이 마스터리는 번역하면 숙달이에요. 숙달.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서 그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순한 것 같은 발차기 하나에도 계속 하다 보면 그 속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발차기가 의미하는 바가 점점 더 와닿게 됩니다. 아, 힘의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발차기구나. 단지 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내 몸 전체에서 힘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구나. 계속 끊임없이 통찰이 올라옵니다. 몇 번 안 차본 사람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을 했을 때 또 다른 느낌이 생기고 또 다른 느낌이 생기고 그 단순한 발차기 속에 포함된 굉장히 다양하고 깊은 의미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게 끝이 있냐? 거의 끝이 없을 정도로 세분화가 되고 섬세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분야의 마스터가 된다. 이 느낌은 뭐냐면 뭘 잘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즐기면서 하게 되고 단순한 행위 속에 쫙 펼쳤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스펙트럼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걸 느끼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스터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 검은 띠를 따고 입상을 하고 1등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책에서는. 그 마스터가 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이 지루함, 이걸 어떻게 대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포함된 의미들을 하나하나 분해할 수 있는 능력,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제가 해보자 했을 때 너무 단순한 행동이잖아요. 누구나 할 줄 알고 내가 조금만 해보면 난 계단 오르기를 할 줄 알아. 그리고 나는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은 계속 반복만 하면 어느 순간 딱 생겨요. 한 달, 두 달 반복을 하면.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이걸 지속시킬 수 있는 힘,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과정 중에 얼마나 세심하게 집중하고 그 차이점들을 구분해내면서 지루하지 않게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고 어떤 경지, 소위 말하는 마스터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지루함을 이겨내는 본질입니다. 위대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갑자기 뭔가 독특한 생각을 했다고 위대한 화가가 되지 않아요. 사물을 관찰하면서 계속 스케치를 합니다. 끊임없이 스케치를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해서 스케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되는 경지에 이르고 그리고 지루함이 또 발생을 하지만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라는 호기심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계속 끊임없이 다음 단계가 있을 거야 라는 가정을 하면서 계속 지루한 구간을 재미있게 보냅니다. 사실은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기본기 훈련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기, 단순한 자세 하나에 포함된 의미가 사실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느끼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점점 다듬고 정제해서 완벽한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 안에서.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질서를 만들어내면 그 행위 자체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 어떤 행위 속에도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라면 계속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계속 수정, 반복, 버그를 잡아내고 조그만 수정을 가하면서 다듬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게 지루하지 않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는 계속 글을 쓰면서 더 정제된 말을 쓰려고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딱 맞는 문장을 찾아내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글쓰기가 엄청나게 지루한 작업일 수 있지만 그 문장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그 작가한테는 흙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것처럼 재밌는 작업이에요. 파다가 곡괭일질도 해보고 삽질도 해보고, 근데 뭐가 하나가 딱 먹혀. 아, 이게 내가 찾고자 했던 그 문장이야 라는 느낌이 와요. 그런 문장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때 전율을 일으키겠죠. 몰입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상하죠. 누군가는 몰입의 단계까지 들어가고 이 지루함을, 삶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질서로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누군가는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다가 얕은 깊이에 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다니고 계속 조그만 실패에 좌절하고 어떤 성취의 영역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 역시도 불안정한 상태. 언제 나는 마스터의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몰입의 단계 근처도 못 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고 기분이 좋다 하는 것은 계속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걸 느껴요. 맨날 똑같다, 반복이 된다 이렇게 느꼈을 때 사실 그걸 계속 해 나갔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자극이 없다고 느껴요.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고 권태, 지루함, 회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을 계속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업되고 흥분되고 짧게나마 몰입되는 그런 기분 좋음을 느껴요. 그래서 다들 어디를 찾아갑니까? SNS, 짧고 강력한 영상들, 흥분되는 거, 영상이나 자극적인 거, 음식. 이 자극에 노출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짧게나마 기분 좋은 몰입의 경험을 아주 일시적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 보상이 있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루함은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건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계단을 오르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있거나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있을 때 뭐예요? 그건 당장 나한테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계단은 나한테 보상을 주질 않아. 오히려 지루함이라는 힘든 걸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보다는 퍼질러 있었을 때, 아, 편안하구나, 달달하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넷플릭스까지 켜서 좀 자극적인 영화 한 편 딱 보면, 아, 재밌네.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서 어디에 몰입해? 달달한 아이스크림에 몰입하고 자극을 주는 그 영화에 몰입을 하잖아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부터 몰입하는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지속해 나가는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 말에 힌트가 있죠. 이걸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 보상에 의존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칭찬해줘서, 누가 알아봐줘서, 유명해져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계단 오르기를 하는 그런 행동들은. 그 행동의 보상이 외부에 있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곰곰이 살펴보세요. 외부 보상 없이 어떤 행동을 지속할 때 그 지속성이 오래 갔는지 안 갔는지. 습관적으로 외부의 보상이 없으면 이 뇌는 도파민의 자극을 잘 받지를 못해서 자꾸 멈춰요. 누가 잘한다 해줘야지 하고, 돈이 생겨야지 하고, 대부분 그런 즉각적인 보상 체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삶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 보상에 의존해서 이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부 보상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느끼는 효용감. 외부에서 어떤 칭찬이나 외부의 보상 체계 없이 이 지루한 영역을 계속 지속해서 그 다음 구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지루함을 견뎌내고 몰입의 경지, 마스터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동기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존재하는 그걸 믿으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방향을 알고 있다. 즉,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좋아하니까, 혹은 직장 상사가 좋아하니까, 혹은 어떤 보상이 생기니까, 돈을 버니까, 그런 외부적 동기가 아니고 반드시 내부의 방향 감각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왜 하는지, 이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뭔지, 그게 구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육상 외부의 동기부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칭찬, 보상, 급여 이런 외부 자극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내 자신과의 대화에 많이 소홀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방향이란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향.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부에서 피드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외부에서 누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거 잘하고 있어. 요거 조금 잘못됐어. 수정해야지. 계속 내부 피드백을 통해서 방향을 점검할 수 있고 그걸 지속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연습이 된 사람들은 외부 세상이 나를 조종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외부의 기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해 오거나 어떤 피드백을 줄 때 그것보다는 내 내부의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함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반복이 의미하는 바가 지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반복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 반복의 감각이 뭔지를 느끼고 거기에 존재하는 의미, 이걸 지속해 나갔을 때 내 삶에 의미가 주어지는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는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뭘로? 우리가 반복하는 것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의미가 생겨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네가 공부해야 되는 의미가 뭐야부터 가리키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그 친구가 가진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입하는 의미예요. 그 친구가 공부를 하면서 의미가 언제 생기냐면 그 공부를 처음에는 하기 싫고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몇 가지 좀 특이한 것들이 막 생겨. 의외로 재밌네. 그리고 이걸 계속해 나갔을 때 이게 어떤 쓰임이 있겠다. 그런 의미가 자꾸 발생을 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의미를 찾아내려는 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어렴풋해요. 그래서 뭔가 있을 거야. 그럴 것 같아 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이 좀 맞다 생각하면 일단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진짜 의미들이 그제서야 드러나고 내가 가정했던 거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또 새롭게 느끼고 실제적인 의미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반복해보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계단을 올라보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의미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반복해보니까 반복하는 데서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갖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또 뭘 하겠어요? 또 새로운 걸 시도하면 되는 거구나. 그 새로운 시도, 그것도 간단하구나. 그것도 반복해보면 그게 내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계단 오르기였지만 이게 모든 곳에 다 똑같이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국 외부 인정 없이 내부 동기가 발생하게 돼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편해집니다. 누구한테 칭찬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공지영 소설. 그런 경지에 들어갑니다. 나 혼자 가도 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준, 사람들의 평가 그런 게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외부 평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할 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부 시선 신경 쓰다가 인생이 거기서 멈춰버려요. 남들이 규정 지어놓은 그 수준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내부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재설정이 가능하고 자기의 그릇을 스스로 넓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나? 지루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겹더라. 그런데 그 지겨운 구간을 어떻게 견뎌낼 거냐? 그 속에 포함된 의미들입니다. 그 지루함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몰입, 마스터,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마스터 얘기를 하니까 요즘 세상에 무술의 고수가 돼서 뭐하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든 이건 다 적용됩니다. 음악을 하건 운동을 하건 경영을 하건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다 마스터예요. 그 분야의 미세한 부분들을 캐치하고 의미를 파악을 하고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주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힘겨워하지만 자기한테는 그게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 숨 쉬는 것만큼 쉬워진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스터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뿐 본인은 절대 이걸 견딜 생각이 없어요. 견딘다 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을 다른 각도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꽤 재밌다. 지루한 게 이제 지루한 게 아닌 게 된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루함 속에 포함된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지루한 구간을 만났을 때 좋은 거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한번 계속 파봐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걸 줘요, 세상이. 자, 그럼 오늘의 드릴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딘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을 때 분명 지루함을 느끼는 그 구간이 있을 거예요. 지루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 순간을 포착을 하고 그 지루함 속에 본인이 반복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 발견하기, 요걸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삶 전체가 지루하다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삶이 무의미하다, 지루하다, 어제 오늘 내일 다 똑같은 것 같다,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발굴해내는 겁니다. 원래 의미 존재하지 않아요. 본인이 한번 발굴해 봐야 돼요. 그 속에서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지. 이게 오늘의 드릴입니다. 반복 속에서 의미 찾아내기, 계단 오르기에서 발견한 의미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자고요. 댓글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구인 광고입니다. 제가 치료를 하면서 사람들을 회복시켜 가면서 제 삶도 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같이 참여할 분을 모집합니다.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분은 제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성장에 욕심이 있는 그런 분을 원합니다. 치료를 할 때 있어서 겉에 눈에 보이는 그런 증상들 말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고 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존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찾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구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도와주실 한의사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이메일 주소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